네, 이어서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렌더를 할 때 여러 패스를 한 번에 렌더링 했잖아요. 네, 그거를 분리해서 다시 합성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이제 이 합성했던 요 이미지를 네, 이렇게 돼 있었고 이거를 일단은 다시 정리를 이렇게 할게요. 네, 돌려놓고요. 자, 이 자동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안에는 이런 패스들이 지금 채널로 추가되어 지금 있는 거죠. 네. 이 자동차에 있는 이 패스들을 분리하는 작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사용할 노드는 셔플이라는 노드입니다. 셔플. 셔플은 여기에 지금 채널이라는 툴 안에 보면 있어요. 노드가 셔플 노드. 또는 탭 키를 쳐서 역시 셔플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자, 셔플이란 노드는 채널을 바꾸는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채널을 뒤섞거나 또는 채널을 새로 생성시키거나 또는 없애거나 뭐 그렇게 이 속성, 이미지의 채널 속성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연결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셔플 그 프로퍼티스를 보시면은 in이 있고 in 1, 2가 있고 이제 옆에 이렇게 희한한 무슨 퍼즐처럼 생긴 네, 그런 게 있죠. 네. 복잡해 보이지만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네, in은 이제 인풋이죠. 여기서 들어오는 인풋이 이 카 EXR 파일이 되겠죠. 인풋이 이렇게 있고 인풋의 채널이 RGBA가 있죠. 네, 그가 이제 쭉 그대로 아웃으로 나가는 것이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투는 또 다른 인풋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무시하셔도 되고요. 인1에서 들어오는 인풋이 이제 나가는 아웃풋은 이것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웃풋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드랍다운 메뉴가 있고 인풋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카에 있는 패스들이 인풋이 되고 그 중에 또 선택적으로 아웃풋으로 나가는 패스가 무엇인지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각각의 패스를 그대로 패스 중에 하나가 선택돼서 그것이 그대로 나가야지 채널이 또 뒤섞이면은 이미지가 바뀔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패스만 선택하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네,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고 따라 하세요. 네, 인풋의 여러 가지 패스들 중에서 이제 일단 선택을 해야겠죠. 먼저 디퓨즈 패스부터 한번 뽑아볼게요. 네, 디퓨즈를 선택하시죠. 네, 디퓨즈 선택하시고 이 디퓨즈가 또 다른 패스로 가면 의미가 없겠죠. 지금 우리는 바로바로 합성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디퓨즈 패스가 RGBA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RGBA가 아니라 하위에 있는 다른 디퓨즈로 이렇게 나가면 결국은 똑같은 이 원본과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또 그 하위에 있는 패스에 또 RGB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셔플 노드를 통해서 바로 RGBA로 바뀌는 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카의 뷰티 이미지죠. 이거는 지금 뷰티 이미지가 RGBA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디퓨즈는 이 안에 있는 패스란 말이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게 이 안에 있는 디퓨즈 패스가 네, 이렇게 RGBA로 보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네. 네, 그래서 셔플을 통해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중에서 RGBA가 또 그대로 디퓨즈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네, 디퓨즈가 RGBA로 나갈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셔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바로 디퓨즈 패스가 보이는 거죠. 굳이 이 안에 있는 속성에서 이제 패스를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이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해보면 좀 이해가 더 되실 거예요. 다시 탭키를 누르고 셔플 노드를 하나 더 만든 다음에 요거는 디퓨즈로 바꿀게요. 제가 제목을 여기는 이 이름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게 이건 디퓨즈다. 얘는 스페큘러를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네, 이 한 이미지에는 여러 네, 노드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금은 뭔가를 이렇게 멀찌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셔플은 네, 여러 셔플을 한 이미지에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멀찌 같은 노드는 이제 A, B를 멀찌해보면 끝이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더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다면은 많은 노드를 다 연결시킬 수 있어요. 원래 이미지가. 네, 자. 네, 스페큘러로 셔플 이름을 바꾼 다음에 연결시켰고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 인풋에 있는 패스들 중에서 스페큘러 패스죠. 스페큘러 패스를 선택을 하고, 네, 이 스페큘러 패스가 다시 또 스페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바로 봤을 때 보이는 이미지로 나와야 되니까 RGB로 나오는 거다. 네, 이렇게. 그래서 스페큘러를 통해서 이 스페큘러로 이름을 바꾼 이 셔플 노드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네, 바로 이거는 이제 스페큘러 패스가 바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이 작업을 해줍니다. 이거는 네, 트랜스미션을 할게요. 네, 셔플을 이렇게 하나 만든 다음에 이걸 카피하는 것은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돼요. 총 5개가 있으면 되겠죠. 어클루전하고 코트하고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코트랑 어클루전이죠. 코트 패스하고 어클루전 패스. 오늘은 이 영상에서는 GDEPS를 합성하는 것은 하지 않을 거예요. 네, 5가지만 지금 원본에 있던 네, 패스들 하나, 둘, 셋, 넷, 네, 5개죠. 5개를 뽑은 걸 할 거예요. 트랜스미션도 역시 인풋의 패스들 중에서 트랜스미션 선택한 다음에 그것이 RGB로 나간다. 네, 사실 알파는 꼭 할 필요가 없지만 그냥 이렇게 놔둘게요. RGBA. 네, 코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코트가 바로 RGB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코트 패스가 이렇게 보이고 트랜스미션만 뽑았던 셔플 노드로 확인하면은 역시 네, 트랜스미션만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어클루전도 해볼게요. 어클루전도 역시 이 중에서 어클루전 패스를 선택한 다음에 그것이 RGBA로 나가는 거다. 디퓨즈, 스페큘러, 트랜스미션, 코트, 어클루전 이렇게 네, 뽑았어요. 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셔플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분리를 한 작업을 한 거죠. 디퓨즈 네, 보면은 RGBA가 지금 디퓨즈 이미지가 됐고 다시 드랍다운 해보면 패스는 여전히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RGBA가 이렇게 바뀐 거죠. 원래는 RGBA가 뷰티 이미지였지만 셔플을 통해서 디퓨즈 패스가 RGBA로 간 걸로 바꾼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디퓨즈는 여전히 디퓨즈로 있고 코트도 있고 네, 패스들은 다 있는 거죠. 스페큘러도 역시 원본은 뷰티 이미지가 RGBA였지만 스페큘러 패스가 RGBA로 바꾼 것이 이 셔플이 한 일이죠. 그래서 이 셔플로 보면은 네, RGBA가 이렇게 스페큘러 패스로 이름이 보이는 거죠. 스페큘러 패스로 이제 이미지가 보이는 거죠. 트랜스미션도 마찬가지. 코트도 마찬가지. 네, 원본이 뷰티였지만 트랜스미션 인풋을 RGBA로 바꿨기 때문에 네, 트랜스미션이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해요. 네. 자, 그래서 이것도 옆으로 잠깐 치울게요. 네, 이렇게 패스를 다 분리를 했습니다. 자, 분리를 했고요. 여기서 다시 이것들을 합치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합칠 때는 무엇을 쓰느냐? 네, 역시 멀찌를 씁니다. 네, 멀찌 노드로 합칩니다. 자, 멀찌 노드에서 합칠 때는 이렇게 분리된 패스를 합칠 때는 합치기 때문에 플러스 오퍼레이션을 씁니다. 플러스 오버를 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결과는 같지만
플러스라고 일단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눴기 때문에 애들 다 분리했기 때문에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플러스는 단순히 더하는 작업이에요. 플러스예요. 산수에 플러스 있죠? 1 플러스 1은 2. 네, 그렇게 플러스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플러스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디퓨즈하고 네, 스페큘러를 플러스를 해볼게요. 그래서 플러스는 A, B의 순서가 사실은 상관이 없죠. 더하기니까. 1 더하기 2는 3이고 2 더하기 1도 3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A, B의 순서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퓨즈와 스페큘러의 밸류를 바로 플러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또 역시 플러스를 할게요. 하나 더. 트랜스미션도 플러스 한다. 그래서 오퍼레이션을 오버를 말고 플러스로 바꿉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버를 해도 크게 상관없지만 원칙적으로는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시 이것도 코트도 네, 플러스로 바꿔서 보고 이렇게 점점점 이제 추가되고 있죠. 디퓨즈하고 스페큘러하고 플러스를 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트랜스미션을 네, 다시 플러스를 하고 거기에 코트 패스를 또 플러스를 합니다. 변화된 과정을 다시 한번 보면 네,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제 처음에 디퓨즈에서 스페큘러가 플러스 돼서 이렇게 됐고 그 위에 트랜스미션이 플러스 돼서 이렇게 됐고 그 위에 코트가 플러스 돼서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요거하고 이 원본하고 같아야지 잘 합성이 된 거예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얘를 1번으로 놓고요. 이 카이를 2번 키를 눌러서 뷰어에 연결시킬게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보니까 동일합니다. 지금 그죠? 네, 동일하죠. 그러니까 잘 분리가 돼서 다시 원상복귀가 다 된 거예요. 네, 잘 그대로 나눴고 또 그대로 플러스해서 그대로 다 이퀄이 된 거죠.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왜 굳이 이렇게 똑같이 나오게 하는 것이 목표라면은 뭐하러 이렇게 분리해서 또 합칠까요? 그죠? 그렇게 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이제 여기서 네, 이런 여러 가지를 바꿀 수가 있겠죠. 뭐 색을 바꾼다든지 이를테면 스페큘러가 너무 강하다 또는 코트가 너무 강하다 그랬을 때 그 정도를 조정한다든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다시 다 합성을 제대로 한 이후에 수정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아까 네, 여기 배경에 섀도우를 붙인 것을 다시 한번 붙여볼게요. 멀지를 이용해서. 당연히 자동차가 A 앞으로 와야겠죠? 그리고 배경이 B로 와야겠죠? 네. 갑자기 자동차가 투명해졌어요. 이상하죠? 네, 왜 그럴까요? 네, 갑자기 자동차가 투명해졌어요. 잘 합성을 했죠, 여기서. 근데 왜 여기도 B로 오는 것이 맞는데 배경이 왜 갑자기 투명해졌을까요? 네. 네, 자, 그 원인은 오버라는 노드는 네, 오버라는 노드는 알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네, 알파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알파가 자동차 알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원본의 자동차 파일을 봅니다. 알파를 보는 것은 네, 여기서 알파를 누르면 되죠. 여기서 또는 단축키 A. 예. A를 한 번 더 누르고 또 한 번 더 누르고 이렇게 되면 전환되는 거예요. RGB에서 알파로 전환되는 거예요. 자동차 알파가 잘 있어요. 네, 잘 걸렸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땅하고 오버를 하기 전 파일의 알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알파가 이렇습니다. 알파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말은 투명하다는 거죠. 우리 아까 패스를 뽑을 때 제가 이 패스에 알파가 없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 패스에 보면 셔플 노드를 보면 네,
B 채널이 이렇게 알파로 갔어요. 그렇죠? 온전한 알파가 아닌 거예요. 또는 이거를 알파를 이렇게 0으로 없애도 돼요,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 제대로 된 알파가 안 된 거죠. 이 스페큘러도 마찬가지고 트랜스미션도 그렇고 다 알파가 엉터리로 지금 나왔죠. 아직 억루전 합성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알파가 지금 이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합성했을 때 네, 잘못된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버라는 것은 왜 이럴까? 네, 오버노드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두 이미지가 있고 멀지의 오버를 통해서 합성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예, 오버노드의 산식을 한번 볼게요. 네, 오버는 a 플러스 b 곱하기 1 마이너스 a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 말은 뭐냐면 a 멀지란 노드를 오퍼레이터를 오버로 놨을 때 멀지는 a하고 b를 연결시키는 노드잖아요. 그래서 a가 들어오고 b가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a 플러스 b가 되는 것인데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렇게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는 그냥 a 플러스 b예요. 그냥 단지 플러스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a와 b 순서도 상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오버를 했을 때 a하고 b의 순서가 중요했었죠. a는 앞에 레이어의 앞에 위에 오는 것, b는 그 뒤에 백에 오는 거라는 쉬운 개념으로 일단 얘기를 했었는데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산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a 플러스 b 곱하기 1 마이너스 a. 자, 그럼 여기 있는 소문자 a가 무엇이냐? 네, 소문자 a는 이 대문자 a, 즉 a로 들어오는 이미지의 알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b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a라는 이미지 플러스 b라는 이미지인데 그 b라는 이미지에다가 이 a 알파의 반전 알파를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1-a이기 때문에. 네. 이게 무슨 말이지? 네, 다시 한번 더 볼게요. 네, 그 b 곱하기 1-a를 설명한 표예요, 지금 이게. 네, 이게 지금 이 밑에 있는 것이 a의 알파입니다. a의 알파예요. 하지만 1-a의 알파가 무엇이냐? 반전 알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원래 알파 값을 가지고 있던 부분인데 이거 1-a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 네, 그래서 이렇게 반전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 곱하기 1-a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의 알파가 0이기 때문에 0 곱하기 어떤 밸류는 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반전 알파가 됐기 때문에 원래 있던 알파 값들은 다 0으로 빠져서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리는 것처럼 되는 거죠. 알파 값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이렇게. 네. 이게 뭐지? 라고 조금 헷갈리실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 여기에 a 플러스 a에서 오는 a 노드에서 오는 이미지 플러스 b 노드에서 오는 이미지인데 그냥 a 플러스 b가 아니라 네, b에다가 요 a에서 오는 노드의 알파를 반전 알파 시킨 알파를 곱하는 거예요. 네. 즉 쉽게 생각하시면 a의 알파만큼을 구멍을 뚫는다. b에다가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까요? 이렇게 a의 알파를 반전시킨 것과 b의 이미지를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알파값 1이었던 캐릭터 이 부분은 0이 되고 기존에 0이었던 부분은 1이 됐죠. 지금. 그죠? 화이트가 1이고 이제 블랙을 0으로 했을 때 그러면 0 곱하기 어떤 이미지의 밸류는 0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1 곱하기 이미지의 밸류는 그대로 1로 가죠. 네, 그래서 결국은 B라는 이미지에다가 A의 알파만큼 구멍을 뚫어버리는 형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시 A를 합치는 거예요. 그게 오버예요.
그러니까 퍼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퍼즐을 우리가 이렇게 맞출 때, 퍼즐에 그 빈자리에다가 탁 끼워 넣잖아요. 그런 식으로 B에다가 A라는 퍼즐을 끼워 넣을 건데, B에다가 A라는 퍼즐 구멍을 뚫어서 빈자리를 만든 다음에 A라는 퍼즐을 끼워 넣는 게 오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알파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네, 그 산식은 오버의 그 오퍼레이터에다 커서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오버는 여기 있죠. 플러스를 볼게요. 플러스는 이렇게 그냥 A 플러스 B예요. 네. 네, 다시 뉴크로 돌아와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B에다가 이게 B죠. 이게 지금 A예요. 지금 그쵸? 네. A인데 A의 알파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A의 알파의 반전 알파만큼 B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넣기 때문에 이제 A의 알파 자체가 반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의 지금 미션은 AEA, 즉 자동차의 알파를 원래 원본의 알파처럼 만드는 게 되겠죠. 원본의 알파처럼 만들어야지 제대로 합성이 되겠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개념이 조금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네, 지금 오버웰 개념을 배웠고요. 자, 지금부터는 카피라는 노드의 개념을 한번 배워볼게요. 카피. 네. 이제 이렇게 알파를 회복시킬 때 많이 쓰입니다. 카피. 자, 카피라는 노드고요. 카피 노드 역시 채널에 있어요. 채널 툴바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카피라고 있어요. 카피는 굉장히 간단해요. 카피도 역시 그 글자를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카피는 뭘 복사하는 거죠. 그렇죠? 카피는 A에서 오는 어떤 속성을 선택해서 B로 들어오는 노드에다가 갖다 복사하는 거예요. A를 복사해서 B에다가 이제 붙이는 거죠. 우리가 복붙 이러죠. 복붙. 네, 복붙하는 거예요. 카피는. 카피의 프로퍼티스를 보시면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왼쪽을 A라고 생각하시고 오른쪽은 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카피 채널이죠. A에서 들어오는 채널 중에 뭔가를 카피를 해서 to B로 B의 어떠한 채널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A to B다. 그래서 A에서 오는 어떤 채널을 카피를 해서 B에 내가 원하는 채널에다가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카피는 원본에 있는 알파 값을 카피를 해서 지금 요까지가 월 자동차의 지금 합성인데 알파가 보다시피 지금 잘못됐죠? 그래서 이까지가 자동차예요. 이까지가 이걸 혹시 깔리실까봐 이걸 끊을게요. 자동차의 지금 알파가 잘못되었으니 여기에 오리지널에 있는 알파를 카피를 해서 오리지널 알파를 카피해서 여기다가 복사하는 걸 할게요. 네, 페이스트 하는 거 할게요. 자, 그러면 A에서 오는 것을 복사해서 B에다가 붙이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A는 뭐가 되겠어요? A는 원본이 A가 되겠죠? 그죠? 원본을 A에다 연결시켜 볼게요. 이렇게 막 보면 좀 복잡하니까 노드를 정리하는 팁. 컨트롤 키를 누르는 순간 갑자기 여기 너트가 생기죠. 네. 이거는 그냥 어떤 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앞정 같은 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걸 딱 클릭하면 이렇게 앞정 같은 게 생겨요.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어요. 노드 정리할 때 되게 편하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여기 생기는 것을 딱 클릭하면 이렇게 생깁니다. 네. 그래서 A에서 카피를 해서 B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죠? B에다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걸 한 번 더 이렇게 할게요. 좀 깨끗해졌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A가. 그다음 그 A에서 어떤 것을 카피, 즉 알파를 카피해서 B에다가 붙일 거예요. 네. 자, A에서 무엇을 여기 선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클릭을 해요. 이렇게 드랍다운 메뉴를 클릭을 하면은 여기서 카피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뜹니다. 네. 지금
RGB의 GB 알파 채널, 그 다음에 어클루전의 RGB 채널, 뭐 GDEPS의 RGB 채널, 코트 패스의 RGB 채널 다 뜨죠. 네, 우리가 필요한 거는 뷰티의 원본의 뷰티죠. 원본의 뷰티는 RGBA로 나오죠. 이렇게 RGBA. 원본의 그냥 단순히 원본의 네, RGBA에서 알파를 RGBA 중에 알파를 카피하는 거예요. 확인해서요. RGBA 중에 알파를 카피한다. 네. 무슨 말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만약에 디퓨즈에 뭔가가 필요하다면 디퓨즈의 레드 채널, 디퓨즈의 그린 채널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원본의 뷰티는 RGBA였죠. RGBA의 레드, 그린, 블루도 아니고 알파를 카피하는 거다. 카피해서 to 어디로 갈 것이냐? 네, 역시 뷰티 최종 이미지 RGBA의 알파로 가야겠죠. 알파는 알파로 가야겠죠. 카피해서 딱 보면 카피 노드를 최종으로 해서 다시 이미지를 1번 누르고 다시 이미지 확인해 볼게요. 뷰의 1번으로 알파를 한번 봅시다. 네, 알파가 잘 들어왔죠. 네, 알파가 잘 들어왔습니다. 네. 자, 현재 알파가 완성이 됐어요. 자, 근데 카피 노드를 이렇게 쓸 때는 습관적으로 항상 하나 더 붙여줘야 되는 노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프리멀티. 네, 프리멀티 노드예요. 프리멀티 노드는 뭐냐면 자, 프리멀티 노드를 더블 클릭해서 프로퍼티스를 한번 볼게요. 자, 프리멀티 노드를 보면 멀티플라이 됐죠? 프리 멀티플라이. 멀티플라이는 영어로 이제 곱하기란 뜻이죠. 프리는 먼저 한다. 네, 그래서 곱하기를 해주는 겁니다. 뭘 곱하느냐? 여기다가 내가 정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디폴트가 RGB 곱하기 알파가 돼 있죠. 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RGB 곱하기 이 RGBA의 알파다. 네. 이걸 노드를 한번 연결을 딱 시킬게요. 자, 그 말은 여기까지 왔던 이미지가 지금 RGBA가 이렇게 돼 있죠? RGBA가 뭐야? 네, RGB 채널이 있고 알파가 이렇게 있고 이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파가 이거죠. 알파를 곱하는 거예요. RG 컬러에다 알파를 곱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혹시나 이 배경 같은 컬러가 지금은 블랙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여기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간혹 색깔 같은 것이 이제 여러분 렌더링 하시다 보면은 여기 컬러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쓴 알파는 이만큼인데 이쪽 외벽에 알파가 없는 부분에 불필요한 컬러가 컬러 정보가 있을 수 있어요. 픽셀이. 그랬을 때 합성을 하면은 이게 남습니다. 합성 이미지에. 그래서 알파로 다시 한번 완전히 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 부분이 0인 부분은 여기 어떤 뭐 레드가 있건 옐로우가 있건 어떤 컬러가 있어도 0으로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색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알파는 이만큼인데 컬러 부분에 불필요한 어떤 컬러가 있을 때 RGB 중에 알파 부분 외의 부분에 뭔가의 정보가 있을 때 알파를 한 번 더 곱해버림으로써 깨끗하게 다 이미지를 정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게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네. 나중에 어떤 케이스를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완전히 알파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러고 이제 다시 이 배경과 합성을 해볼게요. 자, 이제 제대로 들어왔죠. 네.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클루전을 한번 해볼게요. 네, 어클루전을 곱해볼게요. 어클루전을. 예, 어클루전 패스를 우리가 셔플로 이렇게 빼왔었죠. 어클루전 패스는 지금 보시면은 설명해 드렸듯이 물체와 물체가 인접해 있는 부분, 물체가 인접해 있는 부분에 생기는 미세한 섀도우를 좀 보강해 줌으로써 좀 더 네, 입체감 있게 조금 더 사실적으로 이미지를 보강해 주는 거예요. 어클루전 패스는 이렇게 어두운 부분은 이제 제일 어두운 부분은 블랙이고 가장 밝은 부분은 이제 화이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딱 봐도 이건 뭔가 이렇게 눌러주는 톤을 눌러주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곱하기로 들어갑니다. 곱하기. 네. 그러니까 이런 원본의 이미지가 있을 때, 네, 이렇게 원본의 이미지가 있을 때, 어두워야 할 부분, 어떤 부분들이 좀 더 어두워지려면 그 밸류가 예를 들어서 뭐 얘가 0.5다. 그러면 밸류가 더 낮아지면 더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낮은 밸류를 곱해주면은 더 낮아지는 거예요. 0.5 곱하기 0.5는 0.25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낮아집니다. 맞나요? 0.5 곱하기 0.5는 0.25. 네. 그래서 곱하기로 갑니다. 네. 일단은 두 개의 이미지를 연결하는 거니까, 네, 연결하는 거니까, 멀티플라이로 갈게요. 멀지로 갈게요. 네, 죄송해요. 멀지에서, 오퍼레이션이 멀티플라이로 가야 돼요. 멀티플라이요. 네, 다시 이제 두 개의 이미지를 연결하는 거니까, 지금 이 알파를 만들기 전에, 전 단계에 들어오는 게 맞겠죠. 모든 패스를 다 마무리한 다음에 알파를 만드는 거니까 요 전 단계에 얘를 추가시킬 거예요. 다시 이제 디퓨즈, 스페큘러, 트랜스미션, 코트가 이렇게 합성됐던 패스가 있다면 여기에 다시 어크루전까지 다 하는 거예요. 네, 자, 어크루전이 들어갔고 오버가 아니라 얘는 오퍼레이션을 눌러서 멀티플라이 찾습니다. 그래서 멀티플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건 비교해 볼게요. 얘가 1, 얘가 2로 놓고 볼게요. 조금 더 어두워졌죠? 어두워야 할 어떤 미세하게 이렇게 어두워야 할 물체가 인접한 부분, 곡선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좀 들어간 부분들이 좀 더 어두워진 거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배경하고 합쳤을 때 이거 자연스러운가를 봐야 되니까 네, 조정은 네, 배경을 보고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알파 노드를 연결시켜서 그 알파를 계속 카피 노드를 연결시켜서 네, 알파를 복원한 요걸로 다시 이어지고 네, 이렇게 봤을 때 어떤가 네, 보는 거예요. 지금 멀티플라이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어떤가. 자, 그거를 보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멀티플라이를 적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비포 앤 애프터를 비교를 해보고 싶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이 멀티플라이 노드를 디세이블 시키면 되겠죠. 그러니까 즉 멀티플라이 노드가 역할을 하지 않도록 끄면 되겠죠. 이 노드를 끄는 방법은 디세이블을 한다. 그래서 D를 누른 거예요. 네, 키보드 D를 누르면 X가 되면서 이렇게 디세이블이 되죠. 네. 네, 지금 디세이블 하니까는 갑자기 얘가 네, 하얀색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곱하기는 A 곱하기 B인데 디세이블 할 때는 B에서 오는 거를 A에서 오는 것을 없애요. 항상 뭔가 할 때 A에서 오는 거 없애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 두 개를 바꿔서 끼워 넣어야 돼요. B하고 다시 A를 연결시키고 네. 자, 이제 제대로 들어왔어요. 이럴 때는 네. 곱하기는 사실은 A하고 B 순서가 상관이 없는데 또 없앴을 때 상태를 보려면은 뒤집는 게 좋죠. 뒤집어야지 돼요. 왜냐면 디세이블 시킬 때는 A에서 오는 것이 이제 추가로 붙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추가로 붙는 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현상이 생겼거든요. 이렇게. 이걸 반대로 해주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셔플, A하고 B의 순서를 바꾸는 것은 단축키가 Shift X예요. Shift X. 기억하세요. Shift X는 A하고 B의 순서를 이렇게 바꿔요. 네, 순서를 바꾸고 그리고 무력화시키는 것은 D, 키보드 D다. 그래서 이제 지금 D를 누르면서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있고 없고 네, 차이를 보는 거죠. 조금 너무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때 믹스를 줄여 조금 약하게 해볼게요. 이게 0으로 가면 아예 없는 거고 조금 한 0.5% 정도로 믹스 값을 좀 조정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게 좀 조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패스를 분리한 다음에 네, 그 하나의 패스가 하나의 이미지에 다 멀티 채널로 다 들어온 네, 그런 EXR 파일을 렌더링 했을 때
네, 다시 그 패스, 합쳐진 패스를 다시 셔플 노드로 분리를 하고, 그다음 셔플 노드에서 분리한 것을 다시 멀지의 플러스로 다 연결시켰어요. 도로 합쳤죠. 단 어클루전만 플러스가 아닌 멀티플라이로 들어갔어요. 어클루전은 좀 특수 상황이니까. 그래서 멀지의 플러스 오퍼레이션이 아닌 멀티플라이 오퍼레이션으로 갔다. 네,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알파가 이상하게 생긴다. 알파가 왜냐면 이 패스를 뽑았을 때 각 패스의 알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셔플 과정에서 알파가 꼬입니다. 이상하게. 다시 다 패스를 다 이렇게 모든 패스를 다 합친 이후에 다시 이 오리지널에서 알파 값을 카피 노드를 통해서 복사를 해서 네, 카피 노드를 통해서 A에다가 연결을 한 다음에 복사를 하여서 A에서 오는 오리지널 알파 값을 카피를 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노드를 합성한 B에다가 그 알파를 그대로 붙여주기를 한 거죠. 복사하고 붙여주기를 카피 노드를 통해서 했죠. 그래서 카피 노드를 했을 때 그렇게 새로 어떤 알파가 생겼을 때 네, 프리멀티라는 노드를 통해서 완벽하게 알파와 컬러를 다시 한번 곱해주면서 컬러 정리를 한다. 네. 그것을 이제 배경에다가 그림자를 연결시킨 이미지에다가 다시 오버 노드를 통해서 멀지의 오버를 통해서 이렇게 합쳤어요. 네. 이렇게 합쳤어요. 네. 일단 이게 기본적인 합성이 되겠죠. 네. 이제 지금부터 좀 후보정을 할 수 있는 작업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합성을 했던 장점을 살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뭔가 좀 컬러를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보정 작업을 또 들어갈 거예요. 네, 일단 여기까지 네, 했습니다.